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어디죠? 아마 70페이지 중견무 맞아요? 맞지, 그죠? 자, 봅시다. 또 기왕 오셨는 거 바짝 합시다, 그죠? 자, 우리 과목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요 파트일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하고 있어요. 법령 파트. 현재 우리 진행된 게 뭐냐 하면은 총칙, 그죠? 그리고 자격증 제도, 그리고 개설 등록하고 등록의 결격 사유, 요 파트를 마무리 지었고, 우리 오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중개 업무라는 파트, 그죠? 중개 업무라는 요 파트를 중심으로 우리 오늘 수업하겠다 이 말입니다. 중개 업무는 빅5가 5개입니다. 이거 시험 스타트가 업무 범위 나오는데, 업무 범위 고용인, 사무소 설치 이전, 인장 등록, 휴폐업 요 파트를 중심으로 봐요. 아마 거의 끝낼 것 같아요. 아마 하나 정도 남으려가 제일 뒤에 거의 중개 업무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 일단 보시고 바짝 달립시다. 자, 봅시다. 70페이지 제일 처음에 겸업 제한, 업무 범위 파트 되겠네. 업무 범위 파트, 그죠? 이 업무 범위 파트인데, 이거는 일단은 뭡니까? 현재 우리는 중개 업무 파트를 하고 있죠. 중개 업무 파트. 중개 업무 파트는 뭐예요? 그만 말씀 나왔는 김에 우리가 5개 메인을 보면은 업무 범위, 그리고 사무소 설치와 이전, 그리고 뭡니까? 인장 등록, 고용인, 휴폐업, 그죠? 요 5개 파트가 아마 메인 파트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책 순서는 뭐다? 업무 범위부터 하겠다 이 말이야. 자, 업무 범위 파트입니다. 자, 이 업무 범위 파트는 거두절미하고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이거는 해놔야 돼요. 이거는 먼저 하고, 아마 이 문제만 여기 내용만 알아보면은 한 70~80% 끝납니다. 뭡니까? 법인 개공의 겸업 범위, 그죠? 법인 개공의 겸업 범위, 이거 그죠? 법인 개공의 겸업 범위, 이것만라도 여러분들이 거의 70~80% 끝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법인 개공의 겸업 범위는 이겁니다. 아마 이 법인 개공의 겸업 범위가 이 6개입니다. 이거 14조 1항과 2항의 업무라고 하는데, 이 법인 개공의 겸업 범위 이 조문이야. 이 조문만 알아가지고는 한 70~80%밖에 안 끝나요. 지금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잘 보시면 임대관리나 우리가 분양대행은 뭐다? 주택하고 상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잘 뺏기는 게 뭐 농지, 택지, 뭐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임대관리나 관리대행, 분양대행을 뭐 합니다. 오로지 주택하고 상가에 대해서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 또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관리나 관리대행이지 우리가 직접적인 뭐예요? 임대업이라든지 관리업은 또 뭐합니다. 임대업이라든지 관리업은 또 뭐한다 이 말이야. 임대업이라든지 관리업은 또 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은 상담이야. 이 상담은 뭐다? 이건 주택하고 상가 외에 다 됩니다. 부동산 전체 다 된다 이 말이야. 상담은
뭐 주택, 그막 예를 들어서 이래 간혹되면 더 헷갈린데, 주택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은 법인 개공의 경업범위에 속하나 안 속하나? 바로 참고 들어가잖아. 주택이 부동산이가 부동산 아니까? 부동산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이 글자 안 나빠는 글자 바뀌면 여러분이 막 속 헷갈리는 거야. 맞잖아. 어차피 만약에 택지의 뭐 상담은 다 되잖아요. 상담은 부동산 전부 다가 상담이 된다 그랬잖아. 임대관리나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은 주택하고 상담만 되지. 그러니까 상담은 부동산이 다 됩니다. 상담은 부동산이 다 됩니다. 뭐 먼저 하겠죠?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고. 다음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뭐다? 이거는 개공만을 대상입니다. 이건 개공만. 개공만을 대상입니다. 개공만을 대상. 그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용업이라든지 개발업은 되나 안 되나? 이용업이나 개발업은 안 됩니다. 이용업이나 개발업은 안 되고, 뭡니까? 상담업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용업이나 개발업은 안 되고, 뭐다? 상담업은 된다. 오케이? 이용업이나 개발업은 안 되고, 상담업은 된다. 그죠? 이영업이나 개발업은 안 되고 상담업은 되겠다. 뭐 먼저 하겠죠? 그래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대행이잖아. 분양대행. 그죠? 이것도 주택하고 상가의 분양대행이야. 분양대행.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대행. 결국 뭡니까? 분양대행업은 돼도 분양업은 되나 안 되나? 분양업은 안 된다 이 말이다. 뭐 먼저 하겠죠? 분양업은 안 된다 이 말이다. 그리고 이건 규모에 관계 있나 없나? 이건 규모에 관계 없다. 규모에 관계 없다. 오케이? 고래 보시면 되겠고. 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서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알선업은 되나 안 되나? 알선업은 되지만 용역업은 되나 안 되나? 용역업은 안 되겠다. 알선업은 되지만 용역업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소개는 되나 안 되나? 소개는 되지만도 경영은 안 되겠다. 소개는 되지만도 경영은 안 되겠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 보시고. 경공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까 경공면. 그죠? 오케이? 그래 보시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겸업업이잖아. 겸업 업무. 이 겸업의 업무는 우리가 이법상 보수하고 관계 있나 없나? 이법상 보수하고는 관계 없잖아. 겸업 업무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중개나 중개업이 되나 안 되나? 중개나 중개업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야.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중개의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죠? 거래 당사자가. 근데 임대관리나 뭐 이사주센터 소개, 이게 중개 대상물이가? 말이 안 맞잖아. 그게 중개가 아닌 거야. 중개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업이잖아. 맞잖아. 이때 말한 보수는 우리 중개법상의 보수잖아. 이거는 약정 보수지 중개법상 보수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경업 업무는 뭐다? 중개나 중개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꼭 좀 아시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법인 아닌 개공은 원칙적으로 이 법인 개공의 경업 업무를 다 하나 뭐 하나? 법인 아닌 개공은 이 법인 개공의 경업 범위를 원칙적으로 다 하나 뭐 하나? 다 하잖아. 다만 부칙사는 뭐고 경공매를 뭐 한다 뿐이지 다 하잖아. 법인 아닌 개공은 경업 제한이 있나 없나? 없다 그랬잖아요. 법인 아닌 개공은 별도의 경업 제한이 명시된 게 없다 그랬잖아. 어떠한 경업 다 되잖아. 다만 부칙은 뭐다? 이 법인 개공에 사는 경공매를 뭐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뭐다? 6개 업무 다 하고 그 외에 딴 거 다 해요. 부칙도 경공매 외에는 뭐다? 다른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 법인 아닌 개공은 경업 제한이 별도로 명시된 게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알아놔 봐요. 어렵으면 되고. 자, 그래보면 되겠죠. 자, 그래놓고 문제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볼까요? 문제 하나 보면서. 자, 1번. 이 법상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줘봐. 전부 그 법인 개공 관계되는 거야. 자,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당연히 되지요. 이용개발 상담,
개공사 대상거 그제 뻔안기고 경영기법.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이나 도배업은 되나 안 된다겠지요.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소개인데도 직접적인 경영은 뭐 한다 그랬잖아. 그자 4번 틀리고. 주택의 임대관리 그자 이거는 되는 것이고. 다음 2번 이 법상 법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그자 뭐겠어? 임대업, 매매업, 개발업 이런 것도 안 되지요. 분양대행은 되는데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되지 농업용은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그랬죠. 답은 3번 이런 거 4번 이런 거 너무 쉽다. 그냥 3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뭐 문제 이렇게 쉽게 뺏기면 전부 그것밖에 없네. 4번 같은 경우는 한 봐둘만해. 이 법상 법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그자 할 수 있는 업무는 이사나 도배업체 운영 안 되겠지요. 소개인데도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업 안 되겠지요. 넘어갔다 4번으로 맞지? 다 너무 쉽지 그죠? 다음 개발업 안 되겠지요. 감정평가 안 되잖아 그자. 다만 4번은 이거 문제가 어려워 그런 게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에 등록을 하지 않고 그거 줄쳐넣으시소. 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가능하지요. 여기서 우리 봐야 되는 게 4번에 우리 4번 같은 케이스가 중요해요. 이게 페이지 여기 몇 페이지예요? 72페이지죠. 72페이지 4번에 4번 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요 말입니다. 경공매 있잖아 그죠? 경공매에 경공매의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 그리고 경매의 입찰대리 공매의 입찰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경매의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은 별도의 등록을 또 요하나 등록 없이도 가능하나? 등록 없이도 가능하잖아. 중개업 등록만으로도 이거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근데 경매의 입찰대리 업무는 중개업 등록 외에 또다시 별도의 등록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별도의 등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공매에 대한 입찰 대리는 별도의 등록을 요하나 안 요하나? 응? 공매도 필요 없습니다. 왜? 공매는 지금 했잖아. 온비디의 전자입찰로 다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입찰을 무슨 입찰 대리 하노? 맞죠? 뭐 버튼 누를 힘도 없나 그냥 말이 안 맞지 그죠? 그래서 입찰 대리의 등록을 별도로 안 받고도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뭐 먼저 하겠죠? 오로지 경매의 입찰 대리 업무만 별도의 등록을 요한다 이 말입니다. 중개업 외에 그자. 이거 알아놓으면 또 그런데 그때 같이 다녀 기업에 나오게요. 부치가 있나 그자? 부치사는 뭐다? 별도의 등록을 요하든 요하지 않든 간에 아예 경공매 관련 업무 자체에 싹을 못 틔운다. 이건 말하면 뒤에 문제 다 풀 거 없습니다. 다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 업무 보면은 뭐다? 법인 개공 경험하고 부치기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것만 시험에 낼기 딴 건 낼 것 있겠노 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돼. 자 그럼 4번 현재 이 문제 4번을 체킹하는 데 지장 없지만 이것도 이렇게 같이 하나 놔요. 이게 더 중요해요. 오로지 경매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할 때는 중개업 외에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만 다른 건 등록을 요하지 않아요. 근데 부칙사는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는 업무마저도 부칙사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결론만 얘기하면은 경공매 관련 업무에 뭐다 싹을 못 틔운다 이 말이야. 그래 보시면 돼. 다 5번 이 법상 개공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자. 법인 개공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 뭐 훌륭하지 그자. 부칙사는 뭐고 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업무는 할 수가 없으나 이건 맞아.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은 알 수 있다. 이건 안 돼.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도 않지만 뭐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부칙사는 경공매 관련 업무 자체에 싹을 못 틔운다. 그자? 그래 보면 되겠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법인 개공사가 상가의 분양 대행을 하고
이 법상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이 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왜? 이 겸업 업무는 우리 법상 보수가 아니니까 그런 거야. 이제 확인되죠, 그죠? 법인 개공은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가 없다. 뭐 별거 없지. 6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좀 위험한 답변이 나쁘네. 딴 내용 없나? 업무지역 차례 그래. 7번은 업무지역 차례. 이걸 차라리 봅시다. 업무지역. 우리 업무 범위에는 겸업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지역 범위, 대상물의 범위 되잖아. 뭐 어렵진 않지만. 자, 서울특별시 갑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원칙적으로 경기도 소지하는 대상물을 중개할 수가 없다. 바로 틀리죠. 7번 같은 경우는 한번 케이스 잡으면 되나. 업무지역이죠, 그죠? 업무지역은 법인, 공인, 부칙입니다. 법인하고 공인은 업무지역이 아닙니까? 이거는 뭐다?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전국 그죠? 부칙사는 업무지역이 어디예요? 원칙은 우리가 아피스, 사무소입니다. 사무소가 날 시도입니다. 원칙은 사무소가 날 시도고,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망에 가입 시 그자 공개된 물건 그자 공개된 물건은 뭐다? 간할박 중개가 가능하다. 거래정보망에 가입 시 뭐다? 공개된 물건은 간할박 중개가 가능하다. 뭐 먼저겠죠? 거래정보망에 가입 시 공개된 물건은 간할박 중개가 가능하다. 오케이? 공개된 물건. 거래정보망에 가입 시 공개된 물건은 간할박 중개가 가능하다. 이것도 한번 좀 포인트를 잡아 놓을 만한 게 그죠? 뭐냐면은 부칙사가 간할박 괜히 여러분들이 당일날 혼선 뵙기 싫으면 이러면 됩니다. 부칙이 딱 하나 간할박 중개가 가능하려면은 정보망에 가입해 가지고 공개된 이 전제에 한해서만 간할박 중개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지. 나머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간할박 중개는 불가능. 이래 보면 돼. 부칙이 뭐 법인하고 공인하고 공동사무소 설치하든 소공을 고용하든 막연히 또 정보망에 거래정보망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업무지역이 또 전부되는 게 아니야. 정보망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정보망에 뭐예요?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만 간할박 중개가 가능할 뿐이다. 오케이?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만. 그까지들 같이 좀 알아놔야 돼요. 별거 없잖아. 2번 바로 튀 나오네. 부칙은 소공을 고용했다면 전국된 당연히 안 되죠. 법인이 분사무소는 당연히 업무지역이 전국이 연습만 있잖아. 그죠? 부산광역시 갑구에 사무소를 둔 부칙사가 개공이 부산광역시 을구로 사무소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업무지역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맞잖아. 어차피 사무소가 업무지역이 뭐고 시도잖아. 시도. 그러니까 대구시역이 동구에 있다가 수성구로 이전했다. 업무지역 바뀌나? 안 바뀌잖아. 어차피 대구시잖아. 그런 거단 말이야. 지금 논차하는 거 아니죠? 뭐 대단히 좀 철학적 하는 거 아니다. 다 뭐 여러분한테 정도의 등급에는 장난 이런 거 그런 거. 5번 부칙사나인 개공이 업무지역을 위반하는 경우는 100만 원이 아니고 뭐다? 업무정지.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 그랬잖아. 그죠? 공부하기 편하잖아. 됐고. 겸업. 이것도 한번 8번에 대한 겸업 한번 볼까? 좀 다르게 해놨나? 또 똑같은 겁니다. 모든 개공사 이런 말 나오면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중에 그렇게 모든 고용인, 법인 아닌 개공 이래 물었는 거 하고 또 하나 째가지고 소공, 중보 따로 물었는 거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채 따로 물은 거 여러분 그때마다 너무 그래 하니까 이런 게 있나 맨날 하는 시험이 전부 이래 나와. 시험이 전부 다. 먼저 하겠죠? 모든 개공은 뭐다? 개공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 있잖아. 왜? 부칙사도 이 업무만 뭐하지? 이거는 다 하잖아. 그러니까 부칙도 법인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되나 안 되나? 된다 이 말이야. 된다. 그거 뺏기는 거 맞는 말입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사는 법인 개공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부칙되면 안 된다 하는 거.
법인 개공은 이용이나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을 해야 한다. 겸업은 의무가 아니죠. 할 수 있을 뿐이죠. 법인 개공은 이사업체 안 되죠. 경영은 공인은 분양 대행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뭐 만점 나오십다. 저 만점 전부 기출이 이런 식이거든. 그죠? 차근차근 법령은 정말로 바짝 쫄아가지고 28개에서 한두 개 외에는 다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거래신고 등의 법률은 한 개 정도 틀려주고 그 중개실문 한 2개 틀리고 그래서 87.5점이나 90점 이거 딱 맞고 이 바닥 뜨면 됩니다. 너무 약하나? 더 맞출까? 자오지 놀래노. 그래 돼야 돼. 뭐 그 정도까지 안 되는 최하로 8자 단위 나오면 2차가 해볼만 합니다. 77.5가 마지노야 솔직히. 75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저의 점수고 뭐 중계를 6자 나왔다. 2차 자신 뭐합니까 솔직히. 그 2차이 만만한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과목 하는 게 아니고 중개법이 참 내가 처음에 이래 오래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과목 안 했다 진짜로. 그 내일 제일 처음에 데리고 오면 내보고 개론해서 지 민법 강사거든. 개론한데 그만 벌써 떠나도 안 한다 벌써. 난 그때마다 오래 안 하려고 막 가장 편한 과목이 중개법 같은 기라. 지금 생이 가장 이래 오래 할 줄 알았으면 민법 개론 공법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겠네. 이제 머리 다 녹슬었고 이제 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뭐 그자 이래 살다 가지만 이 과목이 다른 거 봐도 농담이고 잘 나오잖아. 뭐 당연히 이 과목 그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까 못 나오잖아. 이따오 과목도 이래 나오나 하면서 또 무시당한다 하게. 정말 그게 불쾌하다 하게. 만만한 과목 아니다 이거 여러분 좀 해야 돼요. 좀 재수생들 이 과목의 고통을 압니다. 자, 이 법상 법인 개공이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요. 모두 고른 것은 그자. 자, 주택의 분양 대행 맞나 되지.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 그자.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그자. 개공 대상 경영 기법 다 맞고. 10번 마지막으로 보고 고용이 넘어갑시다. 이 법상 개공이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임대 관리는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되지 그자. 오케이 고려 보시고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은 되지. 이건 되겠네. 의뢰인의 의뢰다 이런 것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 용역의 알선을 말하나 용역업을 말하나 그리고 용역업이단 말이야. 그러기 직접적인 경영은 뭐한다 그랬잖아 그자. 이것도 안 돼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되지요. 국세 징수표현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그죠? 되죠.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답은 5번 되겠네. 답 고용인 그자 봅시다. 고용인 그자. 이제 고용인에 관계되는 문제야. 일단 당일날 고용인 단어가 뜨면은 딱 문제 패턴이 3개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문제를 면밀히 기출 문제를 120개를 다 분석해 보니까 1200개를 다 분석해 보니까 면밀히 본 고용인 파트는 3개 파트에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 신고하고 종료 신고 있잖아요. 요거 그자. 근데 요거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현재 고용 신고는 전자 들어와 있지만 종료는 전자가 안 들어와 있다. 요거 요즘 최근 트렌드고. 그리고 최근에 바뀐 거 중에 다 보면은 요즘 많이 나오는 걸로 개정되는 걸로 고용 신고를 하잖아. 그럼 뭐다 내국인은 등록관청에서 확인해 줍니다. 결격 해당 여부라든지 교육에서 다 등록관청이 확인을 해주는데 외국인을 고용신고하실 때는 뭐다 지가 직접 서류를 내야 됩니다. 왜? 우리 등록관청 공무원이 확인해 볼 길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결격사유 미해당 서류를 직접 내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거 보시고. 그리고 아직도 복고풍절 울가묻는 게 뭐고 고용인의 업무상이 돼. 업무상 그자 우리 중개법이다. 중개법상에 위반했을 경우 민사적으로는 무과실, 형사적으로는 양벌 규정, 행정적으로는 대신 책임. 아직도 복고풍적으로 고용인은 이 문제를 아직도 냅니다. 요 3개 패턴에서 무조건 한 번랑 던집니다. 고용인 파트는 뭐 예외도 없습니다. 패턴 자체가 안 한 거니까 그거 중심으로 봅시다. 1번 이 법상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공사는 소공사 또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소공은 실무교육을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전자신고 포함하여 그자 고용신고 그자 한다. 요거 그럼 이것도 말 나왔는 김에 볼까 그러면 자 1번 문제 뭐냐면은 이 말입니다. 고용신고하고 종료신고인데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그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종료 신고는 뭐다? 종료일로부터 뭡니까? 10데이 그냥 종료일로부터 10데이란 말이야. 그리고 고용신고 현재 전자신고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건 전자신고 들어와 있지만 종료신고는 뭐다? 전자신고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고려 보시면. 자, 2번 소공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의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인 소공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맞나? 맞지? 자격증은 뭐단 말입니까? 등록관청에서 이제는 직접 내는 게 없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 조회를 의뢰한다 이 말입니다. 3번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적인 제재니까. 그리고 4번 소공을 고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우리 고용신고하나 허가를 받나? 신고. 답은 너무 쉽지. 고용신고지. 그죠? 등록관청은 소공 또는 보조원의 고용신고나 고용관계의 종료신고를 받은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한다. 맞지? 주간식 한번 더 가볼까? 다음 달 10일 협회 통보하는 거 6개. 기억나요? 자, 여기 보면 고용신고와 종료신고 있지? 그리고 뭡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죠? 그리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그죠? 그리고 뭡니까? 개설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그죠? 그리고 휴폐업에 관한 사항은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 이 10일까지 통보 6개도 중요하지만 협회에 통보하지 국토부에 통보하는 거 아니대. 협회에 통보. 그죠? 그런 것도 있다. 됐고. 별 거 없고. 2번. 틀린 것은 소공에 대해서. 1번. 소공이라면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무 수행 보조. 아주 종문을 그대로 뺏겨놨죠. 소공은 인장 등록 당연히 있지요. 소공도 보조 업무 다 되죠. 소공은 당해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을 경우는 서명 및 날인 줄쳐놓으시 있어. 서명 및 날인 다 해야 됩니다. 소공은 그죠? 서명 및 날인도 당연히 해야 되죠. 5번 소공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있나 없나? 없지. 오로지 계공만이 매수신청 대리에 등록이 가능하지. 소공은 왜 뭐하잖아. 오로지 중개업자만이 입찰 대리 등록이 가능하잖아. 그 부칙도 그것도 뭐하고 부칙은 뭐하지만 또 그죠? 괜찮아. 그래 보시고. 왕은 이해 안 돼요. 어? 아니 소공하고 이런 아들은 그 입찰 대리 등록 못 받잖아. 법정에 제 출석도 못 한다 그랬잖아. 오로지 계공만이 등록을 받고 계공만이 우리가 그러니까 법원에 입장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자? 대리로서. 그자? 됐고. 다음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이 다 풀어왔지? 네? 다 풀어왔지를? 그러면 됐어. 그래 쭉쭉 풀면 됩니다. 틀린 것은 그자?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사의 행위로 본다의 언더라인을 좀 해놓으시겠어요? 이때 업무상이란 뭐다? 객관적인 거죠. 맞죠? (2번) 소공사 또는 보조원이 고의 또는 가실의 업무상의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계공사는 관리 감독상의 주의무를 다한 경우는 배상 책임이 없다. 맞나? 무과실 책임. 이거는 3번에 2번 같은 케이스는 이건 여기 안 넣어있어. 그죠? 요거 고용인의 모든 잘못은 아니지만 업무상 그자? 고용인의 업무상에 대해서 계공에 책임지는 법입니다. 업무상에서 계공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까? 간주입니까? 추정입니까? 간주가 추정이라. 간주지 추정이 아니다 말이야. 계공의 행위로 본다야 본다. 그죠? 최소 정도자. 민사적으로는 뭐고 형사적으로는 뭐고
행정적으로는 뭐냐 이 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뭐다? 무과실. 형사적으로는 뭐다? 양벌규정. 행정적으로는 뭐다? 행정적으로는 대신책. 민사적으로는 무과실. 형사적으로는 양벌. 행정적으로는 뭐다? 대신책입니다. 뭐 뭐냐겠죠? 행정적으로는 대신책입니다. 여기서 우리 봐야 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양벌 규정인데, 그죠? 양벌 규정인데 유일하게 뭔가 적극적 관리 감독을 했을 경우보다 유일하게 형사 책임은 계공이 뭐가 되노? 유일하게 계공이 뭐다? 면책을 인정받는 유일한 겁니다. 민사적하고 행정적은 아무리 계공사가 적극적인 관리 감독해도 그자 계공사가 면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하면 틀리잖아. 맹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고려 보시고. 소공이 금지행위는 자격 정지. 이거 한번 볼까? 나오네 그래. 중개보증 이건 나중에 찾아두고 이건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이래 되면 소공은 자격 정지. 그러면 이거면 4번 보자.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를 고용한 계공사의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맞잖아. 그죠? 자, 이 말 아이가 요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하면 나는데 이래 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계공이 고용인의 잘못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뭐고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형사적으로는 벌금형,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무과실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맞는 말이다. 일단 문제 남아 이쁘게 더 나아요. 여기서 난 그것도 그거지만 이래 말야 되노. 중개보조원 자체가 그자. 고용인에서 계공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중개보조원은 금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맞나 안 맞나 이 말이지. 중개보조원은 금지 행위를 했을 경우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나? 자, 그럼 이래 접근해 볼까? 이걸 이 중에 이 사이드 메뉴구나. 이 중에 사이드 메뉴 그자. 아니 그자. 자 봐. 중개보조원이 그자. 지가 직접 금지행위했단 말이야. 금지행위를 뭐다 하였을 경우, 그자 행정 제재의 대상에 속하나 하면 여러분들 안 속한다 이 말아니까. 행정 제재의 대상은 속하지요. 왜냐? 행정 제재가 뭐고 처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 형벌하고 질서벌 다 있잖아. 행정 제재를 물었잖아. 만약에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다 맞나면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행정 처분은 안 맞잖아. 중개보조원이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는 안 오잖아. 근데 행정 제재를 물었을 때는 틀리지. 왜? 형벌도 제재이가. 그렇게 그냥 행정 제재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다 하면 그건 틀리죠. 왜? 행정 제재는 행정 처분만 있는 게 아니고 형벌, 질서벌 다 했잖아. 형벌은 누구한테 다 오잖아. 일반인한테도 형벌은 부과될 수 있잖아.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그 중개보조는 절취나 상치, 업적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정 처분의 대상은 아닌 건 맞지. 행정 처분의 대상은 아니지만 형벌의 대상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행정 제재로 물었을 때는 뭐다? 당연히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다. 그건 틀리고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다. 그건 오히려 맞는 말 된다 이 말입니다. 당일날 이게 장난 생각하지 말아요. 이래 되면 이런 게 다 나면 다 틀린다니까. 뭐 펀퍼지만 그래 공부해놓으면 다 틀리. 뭐 뭔지 알겠죠? 그래 보시면 돼. 이 봐봐. 5번 것도 약간 딴 걸로 각자 잡았는데 똑같은 말이야. 근데 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했을 형사처분은 되는 게 맞잖아. 만약에 행정처분하면 이거 또 틀리게 되는 거야. 지문이. 형벌은 맞는 게 맞잖아. 그죠? 조심하시소. 그 처분의 대상은 안 되는데 중개보조원이 형벌의 대상은 되잖아. 그러면 제재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제재의 대상은 될 수 있지. 왜? 행정 제재는 처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 형벌, 질서벌 다를 의미하잖아. 포함되는 거. 근데 딱 하나 빼내 가지고 뭐다?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니 안 되니 물으면 이때는
행정처분의 대상은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지. 4번 이 법상 개공사 각각 그가 고용한 소공 A, 중개보조원 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이래 보면 돼. 여러분요, 개공의 잘못은 뭐다? 고용인이 연대 책임지나 안 지나. 부진정 연대 채무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자신의 그 용어가 그죠? 그게 공동 책임이야. 자, 이래 보면 돼. 그만 개공이 지가 잘못했는 경우는 고용인이 연대 책임지겠나 안 지겠나? 안 지겠지. 근데 고용인의 잘못은 개공이 연대 책임지나 안 지나? 그래, 그것만 일단 알아놓으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 보시면 돼. 개공은 지 혼자 책임 나지면 되고, 고용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공이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개공이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 이게 뭐고? 공동 책임이다. 공동 책임. 뭐 뭔지 알겠죠? 그래 우리가 접근하시면 돼요. 이 법상 개공갑과 그가 고용한 소공 A, 중개보조원 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A가 의뢰인에게 판단을 거르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A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B가 의뢰인, B가 누구? 이건 중개보조원, B로 읽지 말고 중개보조원이, 자 나오자 봐라, 의뢰인에게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 되는 거야. 만약 이 질문이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것도 또 틀립니다. 도로. 이거 오늘 좋은 거 배워가지고 당연히 이 문제풀이 중요해요. 혼자 나홀로 지금 뭐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직구 앉아가지고 백날 공부해본들 답 없대. 답 없어. 독서실에 앉아봤는데 답이 없다 카 진짜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이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도 좀 자신 있는 갑지 뭐 해설지 보고 이러면 다 풀리는 것 해도 나의 이 전반적인 관련되는 전체 개념 이런 것들 그 순간 문제 유형을 계속 캐치하는 것은 비디오화가 될 게 아니단 말이야. 직접 와가 드려야 되지. 마이크 좀 꺼보고 싶어. 마이크 꺼보고 싶다. 나홀로 이 독학이 나이 들어가 쉬운 게 아니다. 이게 독학이 그자. 고마 같이 와가 듣고 이러면 되겠는데 영 낫지 누나 원래 합격한다니까. 지금 두고 보라 합격한다니까. 그렇지. 이 비디오 보면 그 순간은 이 자기 만족을 얻어요. 계속 보고 있는 공부하는 듯한 그런 거니까 효과가 생각보다 없어요. 없어 효과가. 솔직히 이런 순수 비디오파 합격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야구장 쇼핑 다 다니다가 결국 그냥 비디오 보다가 하면 됐잖아. 그러면 나중에 뭐잖아. 근데 비디오 못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학원 시학원 쇼핑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다니까. 다 다녔어요. 뭐 100%는 아니지 몰라도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특강 듣고 이 돌아다니고 명 다 그럽니다. 듣고 이거 몇 달 다녔다가 치 아프고 또 명 다 그래요. 다 그래가 나중에 마지막에 됐잖아. 난 비디오 보고 안 됐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기간도 안 남냐. 한 두세 달 빠짜고 됐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 왜 그거 비디오 해야 돼? 왜? 합격했으니까. 그래 보시면 되죠. 어쨌든 간에 뭐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실컷 이게 어른들이 공부하면 하나 딴 거 할 거 다 하고 만약 갈 데 없으면 학원 온대. 이거를 중심으로 학원을 보고 그 다음에 개인 볼일 봐야 되는데 만약 개인 볼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본다니까. 보고 학원은 나중에 생각한다. 안타깝습니다. 기왕 마음 잡쌌는 거 끝까지가 합격하면 좋은데. 자, 여기 봐 3번도 봐봐. B가 중개보조원 아닙니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가실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러니까 개공과 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부진정 연대채무 이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게 개공의 잘못이면 이 질문 틀립니다. 부진정 연대채무 나올 수 없지요. 고용인의 잘못이니까 개공이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래 접근하시면 돼요. 4번 개공이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가실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공은 뭐다? 개공과 소공은 의뢰인에게 부진정 연대 책임. 이거 나오잖아 봐라. 이 4번이 그 해플 나오는 임마 이거 내 제자. 개공의 잘못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 틀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어렵노 그죠? 다 5번도 이 법상 그죠? 이 법상 개공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보시면 1번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수행과는 무관하게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여 200만 원의 치료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개공은 민사상 책임이 없다. 맞잖아. 폭행거 줄쳐놓어서 이건 2법 X 아닙니까? 2법상이 아니잖아. 업무상에 관련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때문에
틀렸네. 다음 2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가실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계공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된다. 옆에 적었어. 기가 찬다, 기가 찬다. 왜 면제고, 그자? 지대 잘못된다, 그자? 답이 2번이 틀렸네. 중개보조원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공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에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여지, 대여, 그죠? 계공이 보조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계공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이거 맞아. 5번 별표하라 할게. 아주 우리가 고용인의 업무상에 대한 계공의 책임 범위를 조문을 서술형으로 잘 적어놨네, 그죠? 맞고.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가실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계공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한 경우 계공은 중개보조원에게 당연히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6번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가 다 마무리 뭐하는 거 좀 쉬었다가 하고 오늘은 요걸 하고 있는데 명칭까지 다시 들어가십시오. 80페이지 6번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 80페이지 6번부터 좀 쉬었다 해요. 칠판 좀 지어줘요.